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한본부장입니다. 먼저 이 채널은 보험설계사 교육 및 보험 영업 관련 팁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보험 소비자들을 위한 채널이 아니라 보험 설계사를 위한 영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보험 설계사로 성공하는 법에 대한 영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로 살아남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만 많은 것 같아서 설계사분들을 위한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비자분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채널에서는 보험 소비자분들께 보험 관련 정보는 물론 보험 상품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으로 위장한 보험 설계사분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서는 보험사별로 비교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A사는 어디인가요? 약관상 불리한 문구가 들어간 B사는 어디인가요? 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보험 소비자라기보다는 보험 설계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A사, B사, 회사명과 상품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품의 보험료나 가입 설계안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보험 설계사라는 것을 알지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죽 물어볼 곳이 없으면 고객인 척 하면서 물어보실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어디에도 물어볼 데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저희 회사 사내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많은 설계사분들이 질문을 하러 오세요. 설계사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영업을 맞게 하고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영업을 하다 보면 힘든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조언을 구할 곳이 없다라고 많이들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사무실의 본부장으로서 많은 신입사원을 교육하고 입사 면접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신입사원분들의 고민은 첫 번째, 내 선택이 맞는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루에도 12번씩 생각이 오락가락 하죠. 두 번째, 설계사로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또 고민을 합니다. 세 번째로, 지인이 없다면 DB 영업을 할지 온라인 영업을 할지 영업 채널과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경력 설계사들이라고 고민이 없을까요? 더 많겠죠. 경력 설계사분들의 고민은 첫 번째, 보험 상품이 쏟아지는데 어떤 상품을 어떻게 조합해서 설계를 해야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달에도 상품이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번아웃이 왔는데 어디에도 얘기할 곳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지금까지 판매한 보험이 정말 고객을 위해서 잘 설계하고 잘 판매를 했을까? 그리고 고지사항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네 번째, 열심히 영업해도 업적이 오르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 관리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내 상위 관리자가 해주는 게 없는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챙겨간다. 열받고 화가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 오늘은 똑소리 나는 한본부장 첫 번째 영상으로 신입 설계사가 되었건 경력 설계사가 되었건 비슷하게 하는 고민들을 제가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해결책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입설계사의 고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신입설계사들의 첫 번째 고민, 내 선택이 맞는 건지, 보험설계사가 도대체 나한테 맞는 직업인 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험설계사가 되었건 자영업자가 되었건 대기업에 갓 입사를 했건 처음부터 이 길이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보험설계사란 직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을 들여서 장사를 시작하고 어렵게 시험을 통과해서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시작한 지 한두 달도 안 돼서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길인지 고민은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일단 가보는 거죠. 보험설계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내가 결심했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보험설계사 자격증까지 땄다면 일단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입사한 건 팩트가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정규직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비교적 출근이 자유로운 보험설계사를 선택한 게 아닐까요? 우리는 어쩌다 설계사가 된 게 아니고 철저하게 따져보고 입사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두 달 만에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길인지 고민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최소한 1년은 나 죽었소라는 각오로 열심히 해보시고 그때 고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도 이 길이 내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훗날 잘 됐을 때는 내 길이 맞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도 안 됐을 때는 내 길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험설계사란 직업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이 일을 오래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남들한테 얘기하는 게 꺼려지고 내가 굳이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난 시험만 봤지 아직 보험설계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간이 지나도 늘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설계사가 됐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보험의 상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보험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암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종신보험, 상해보험 등 그 중에서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현재 가장 필요한 위험이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설계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 아이가 5살이라고 하면 5세 때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나 또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고객과 소통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5살이라고 하면 어린이 보험 설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설계사라도 현재 5세 아이의 엄마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어떤 위험이 우선인지 고객과 소통하고 공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0세에서 5세 엄마들은 어린이 간병보험이나 수족구, 독감 등 유행성 질환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관심사인 상품을 설계하다 보면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어린이보험, 성인보험, 암보험, 고지사항도 같고 상품 설계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의 관심사를 설계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저는 저희 사무실에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처음부터 생명보험의 정의, 손해보험의 정의, 내열관의 범위 등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유튜브나 유료 강의가 많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보험 상품, 고지사항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울 수 있는 루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무조건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8단계, 생명보험사의 정의, 손해보험사의 정의 등을 배웠다지만 지금처럼 쇼츠, 릴스 등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시대의 고객은 종합보험보다는 현재 딱 필요한 보험만 가성비 좋게 가입하고 적절하게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건강검진 전에 대장용종 관련된 보험만 최소 보험료로 가입하시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험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고객도 본인의 관심사만 바짝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보다는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죠. 고객들은 이렇게 빠른데 교육실에 모여서 생명보험 정의와 세일즈 프로세스를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시대에 뒤처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50대 설계사분이 입사를 했다. 그럼 그분께 재가급여 간병인 보험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관심사잖아요. 연령대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 습득하기가 쉽습니다. 30대 남자 설계사분들께는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 보험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월 1일이 되면 신입사원이 됐건 경력 설계사가 됐건 보험사별로 제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A팀장님은 간병인 보험을 회사별로 그리고 B팀장님은 유병자 3대 진단비를 비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C 팀장님은 재가급여, 노치원, 보험사별로 비교해 주시고 단순 보험료 비교해서 끝이 아니라 그 상품의 특징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단톡방에 결과물을 공유해 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신입설계사가 상해보험을 보험사별로 비교한다고 하면 그 신입설계사는 보험 경력을 떠나서 그 달에는 상해보험 보험료와 보장 한도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 신입설계사에게 8년차 경력 설계사분이 상해보험 어느 회사가 한도가 좋고 유리한지를 물어보고 만약에 신입사원이 답변을 한다면 그 신입사원의 자존감은 올라가고 보험업에 재미를 느껴 그 다음 달에도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실력이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보험사에 비교 자료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노가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요즘은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냥 그것을 보기만 하는 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해봐야 고객을 설득할 때 그 언어에 힘이 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고요. 세 번째, 신입설계사들의 고민은 지인 영업은 하기 싫은데 어떤 영업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 고민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깊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영업은 대면 영업과 온라인 영업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려움이 없고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온라인으로 댓글을 달고 블로그를 쓸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대면 영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대면 영업은 DB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DB 영업이 있고 소개 영업이 있습니다. 지인이 사실 없다라고 하면 소개 영업은 어렵겠죠. 그렇다면 DB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DB 영업 조직에 입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은 온라인 영업이 있는데요. 이 온라인 영업은 사람을 만나서 영업하는 게 어렵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영업이 어렵다.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영업은 대부분 차분하고 성실한 그 성격의 소유자분들이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엉덩이가 무겁고 성실한 분이라면 더 좋겠죠. 제가 해보니까 이 온라인 문의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답을 빨리 하는 설계사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대기 상태입니다. 내 성향이 한 군데 앉아있기 어렵고 돌아다녀야 되는 성격이면 정말 온라인 영업은 괴로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과 온라인 영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처음부터 방향을 잡고 시작하면 실패하지 않고 롱런하는 설계사가 될 확률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본부는 유튜브와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영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혼자 덩그러니 DB 영업이나 법인 영업을 한다면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과 괴리감도 생기고 이 영업은 10이 중요한데 10이 생기긴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입사하는 조직의 방향성과 주된 영업 방식도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똑소리나는 한본부장 유튜브 개설 기념으로 신입설계사분들의 고민과 해결책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경력자분들의 고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우리 설계사분들께 보험 상품과 설계 방법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영업하다 보면 힘들고 번아웃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디에도 조언을 구할 길이 없다. 그런 분들께 제가 16년차 설계사로서 제 경험을 공유하고 따뜻한 위로는 물론 때로는 뼈 때리는 조언으로 나태해진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조언까지 부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업계의 동향을 좀 발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